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여성으로 제가 살아온 인생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 공단 지역의 판자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워낙 오래된 집이라 슬레이트 지붕은 비가 새고 겨울엔 찬바람이 그대로 방 안으로 들어와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추웠습니다. 더 끔찍했던 건 매일 밤 천장을 다니는 쥐소리에 무서워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은 넉넉지 않은 집안에 태어나 젊은 나이부터 공장에서 일하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동생들 뒷바라지하며 돈을 벌어야 했던 엄마는 다정다감하고 성실한 아빠를 보며 평생 의지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다 싶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혼해서도 아빠는 이모 삼촌들 학비도 대줘 다들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엄마는 형제 많은 집에서 자랐다 보니 아이를 많이 낳고 싶었는데 저를 낳은 후 그 바람을 접어야 했습니다. 아빠의 건강이 안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회사 잘 다니고 건강했던 아빠는 간경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몸무게가 급속도로 빠져 야위고 식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증세가 안 좋아져 다니던 공장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 혼자 공장을 다니며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수년간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기를 반복하면서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엄마 혼자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다 보니 항상 가난에 허덕이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매 끼니 밥 먹는 것조차 힘들어 감자로 배를 채우곤 했고 어릴 때 제 소원은 배부르게 한 끼를 먹는 거였습니다. 항상 허기가 져 물로 배를 채우고 옷이 한 벌뿐이라 초등학교 다닐 때 일주일 내내 같은 옷을 입고 다니다 보니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습니다. 양진수, 넌 옷이 하나밖에 없냐? 일주일 내내 똑같은 옷만 입네? 아니야, 똑같은 옷이 5벌이라 그래. 내가 이 옷이 좋아서 엄마한테 똑같은 걸로 사달라고 한 거야. 어린 마음에 가난 때문에 친구들에게 기죽기 싫었고 항상 당당했습니다. 진숙 엄마, 내 병 아무리 병원 다녀도 안 나. 간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기증자 찾기도 하늘의 별 따기고 돈도 얼마나 많이 들어. 병원비 부담이라도 줄이게. 병원 치료 끝내고 싶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기증자 곧 나타날 거예요. 돈이 어떻게든 마련하면 되고요. 당신은 그런 걱정 말고 당신 건강만 신경 쓰세요. 진숙이나 당신 보기 미안해서 그러지. 우리 하나밖에 없는 딸 진숙이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아빠가 돈도 못 벌고 아파서 이러고 있으니 너무 내 자신이 한심하고 하루하루 사는 게 괴로워. 전 아빠가 돈도 못 벌고 아픈 거 아무 상관없어요. 제 아빠고 제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한데요. 부잣집 아빠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리고 걱정 말아요. 제가 어른이 되면 간호사가 되어서 아빠 병 꼭 낫게 할 거예요. 그때까지 제 옆에만 계셔주시면 돼요. 들으셨죠? 당신은 우리 집 기둥이에요. 당신이 잘 버텨줘야 나나 친숙이가 살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 내가 마음 약해지면 안 되지. 아빠 빨리 나와서 우리 진숙이 당신 고생 안 시킬게. 엄마는 공장에 다니면서 퇴근 후에는 식당에서 새벽까지 일을 했습니다. 엄마 혼자 고생하는 걸 보니 마음이 안 좋아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새벽에 신문 배달 일을 하며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몇 년째 신문 구독을 하는 할아버지 한 분이 저를 유독 예뻐해 주셔서 우편함 옆에 작은 주머니를 달아 과자, 우유, 간식을 넣어놓곤 했습니다. 새벽에 산책 가시는 할아버지와 종종 만나면 학생 보려고 오늘은 내가 좀 기다렸어. 안녕하세요. 혹시 신문 구독 끊으시려는 건가요? 아유, 그건 아니고 나 같은 단골이 끊기면 학생 곤란해질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이거 방금 찐 고구마인데 식기 전에 먹으라고 기다리고 있었지. 고맙습니다. 따끈따끈한 게 진짜 맛있네요. 한창 어린 나이에 무슨 사연이 있는진 모르겠지만 새벽에 일하려면 얼마나 배고프겠어. 사람은 뭘 하든 배를 고르면 안 되는 거야. 네, 감사합니다. 절대 배 안 곪고 밥 잘 먹고 씩씩하게 살게요. 어린 나이에 애쓴다며 주변에서 많이들 격려해 주시니 힘든 일상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제가 번 돈으로 엄마 짐을 덜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전 기분이 좋았어요. 엄마, 이번 달 월급이야. 이번 달엔 고객이 늘어서 사장님이 좀 올려주셨어. 나보고 장사 소원이 있다며 쭉 같이 일하재. 당분간만 일하고 그만둬. 새벽에 잠도 못 자고 학교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드니? 엄마가 일자리 하나 더 알아볼 테니까 공부만 해. 나 어차피 대학 안 갈 거니까 고등학교 졸업만 잘하면 돼. 난 공부보다 이렇게 내가 번 돈으로 아빠 병원비 보태는 게 훨씬 행복해. 너도 대학 가고 싶을 텐데. 엄마 아빠가 미안해. 부모님은 저한테 항상 미안해했지만 저에겐 꿈이 있어서 결코 제 선택에 후회가 없습니다. 간호사가 되어서 아빠 병을 낫게 하겠다는 꿈은 변함이 없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 후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서 병원에 바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아빠, 나 아빠랑 한 약속 지켰지? 간호사는 아니지만 간호조무사 되었으니까 아빠 간호 잘해서 꼭 병 낫게 할 거야. 아유, 그래. 우리 딸 정말 기특해. 알바하면서 공부하랴. 얼마나 힘들었니? 고생 많았어. 엄마도 일 줄이고 이제 딸 덕 보면서 편하게 살아. 화장도 좀 하고 예쁜 옷도 사 입고 다른 엄마들처럼 지내. 그건 내가 할 소리인데? 한창 좋을 나이에 내가 입던 헌 옷만 입고 화장품 아깝다고 샘플만 쓰는 게 누군데. 어릴 때부터 너 예쁘다고 커서 연예인 시키라고 했잖아. 이렇게 예쁜 우리 딸 이제 좀 꾸미고 다른 여자애들처럼 살아. 취직도 했고 이제 더 행복할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아빠는 결국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아빠가 내 곁에 없다는 사실에 한동안 우울증으로 힘들었을 때 저를 챙겨주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였어요. 나이는 저보다 15살이 많은 35살 노총각으로 서글서글한 인상에 유쾌한 성격으로 병원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진숙쌤, 오늘도 제 데이트 신청 거절할 거예요? 선생님, 제가 지금 그럴 마음의 여유가 안 되어서요. 죄송해요. 진숙쌤이 우리 병원 비타민인 거 모르세요? 환자분들도 씩씩하고 밝은 진숙쌤 보면서 아픈 것도 있는다고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렇게 병든 병아리처럼 힘없이 축 처져 있으니 우리가 힘들어요. 이렇게 예쁜 얼굴을 맨날 찌푸리고 있으니 다들 걱정해요. 오늘 저랑 맛있는 거 먹으면서 웃는 얼굴 좀 보여주세요. 안 그러면 저 늙어 죽을 때까지 데이트 신청할 거예요? 알았어요. 오늘 그럼 맛있는 거 사주세요. 방금 진숙쌤 웃었죠? 얼마나 예뻐요. 이렇게 웃으시라고요. 옆에서 챙겨주는 의사 선생님에게서
전 돌아가신 아빠의 푸근함을 느끼게 되었고 계속된 구애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예상치 못한 임신을 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거 아니냐며 걱정을 했지만 남편이 워낙 엄마나 저한테 잘해서 어딜 가면 사위자랑을 하며 뿌듯해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덜컥 임신부터 해 결혼하게 된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고졸인데다 가난한 친정, 제 직업까지 어느 것 하나 마음에 안 든 시어머니의 모진 시집살이는 신혼여행 갔다 온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유, 우리 아들 피곤하지? 신혼여행은 좋았니? 네, 엄마. 진숙이가 해외여행이 처음이라고 해서 가이드 역할하며 좀 바빴긴 했죠. 여기저기 구경도 하고 쇼핑도 하고 돌아다니느라 잠잘 시간도 부족했다니까요. 아니, 우리 정민이 병원이라면서 휴가 한 번 제대로 없이 그렇게 일만 했는데 남편 좀 쉬게 하질 않고 뭘 그렇게 싸돌아다닌 거야? 아니에요. 오빠가 저 구경시켜주고 싶다고 해서 다닌 거예요. 저는 호텔에서 쉬자고 했는데 어디 시엠이 말에 따박따박 말댔고야. 잘못했습니다 하면 될 것을. 에휴, 친정에서 뭘 배운 건지. 하여튼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진숙이가 아직 어려서 그러니 엄마가 많이 가르쳐 주시고 예쁘게 봐주세요. 아휴, 임신만 안 했어도 얘가 너 짝으로 가당키나 하니? 너 좋다는 의사랑 청담동 강 대표 딸도 너 좋다고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왜 하필 고졸인 간호조무사가 너 짝이냐고. 그게 말이 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유, 내 팔자야. 내가 이런 며느리 얻으려고 너 힘들게 공부시켰냐고. 아, 피곤하다. 엄마, 저희 피곤해서 그만 자러 갈게요. 엄마도 일찍 주무세요. 시어머니가 모진 소리를 하려고 하니 남편이 저를 데리고 나왔어요. 혹시나 제가 마음 상했을까봐 신경 쓰지 말라며 절 위로해줬어요. 우리 집안이 대대로 의사인데다 형수님 두 분도 대학교세 의사시잖아. 그러니 엄마 입장에서는 좀 비교가 되나 봐. 같이 살면서 좀 친해지면 당신 마음에 들어 할 거야. 엄마 말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네, 제가 더 어머님께 잘하면 어머니도 저 좋아하시겠죠? 저 많이 노력할게요. 그래, 이해해줘서 고마워. 다음날 전 시어머니 마음에 들기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상을 준비했습니다. 입덧 때문에 힘들었지만 시어머니 좋아하시는 전복죽이며 굴비구이, 갈비찜까지 푸짐하게 차렸습니다. 어머님이 전복죽 좋아하신다고 해서 준비해봤어요.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이건 갈비찜인데 어머님 싱겁게 드신다고 해서 삼삼하게 간했어요. 너 돈이 남아도니? 비싼 천복에 갈비까지. 아휴, 새파랗게 어린 게 남편이 벌어다 준 돈 귀한 줄도 모르고 이렇게 펑펑 쓰고 있네. 아무리 철이 없다고 해도 이거 너무 기본도 모르고 시집 온 거 아니니? 대체 안 싸도는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엄마, 왜 그러세요? 진숙이가 엄마한테 점수 따려고 입덧 때문에 힘든데도 이렇게 신경 써서 준비했잖아요. 맛있게 드시고 예쁘게 봐주세요. 아유, 저 팔불출. 내가 너 얼굴 보고 참는다. 난 배 안 고프니까 우리 의사 선생님 많이 드셔. 이거 굴비도 먹고 갈비도 먹어. 시어머니는 손으로 굴비살을 다 발라서 남편 숟가락에 얹어주더라고요. 갈비는 직접 남편 입에 넣어주며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미소 지으며 쳐다보셨어요. 저는 입덧이 더 심해져 휴직을 하고 집에서 몸조리에 신경을 썼습니다. 남편이 없을 때면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더 심해졌습니다. 이거 배추 100포기니까 첫째, 둘째, 넷까지 다 나눠주게. 김장해놔. 네? 많은 걸 저 혼자 하라고요? 어머니, 저 몸이 많이 무거워져서 힘드니까 형님들도 같이 와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형님들이 너처럼 할 일 없이 집에서 노는 사람들이야? 잘 나가는 외과 의사에 대학 교수가 김장할 시간이 어딨어. 너희 대단한 집안에 시집 왔으면 이거라도 해서 밥값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제가 냄새 때문에 비위가 약해서 헛구역질을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옆에서 TV를 보며 거둘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눈물이 날 정도로 서글프고 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김장을 다 끝내고 몸이 너무 힘들어 어머니, 김장 다 끝냈으니까 저 조금만 쉴게요. 잠이 쏟아져서요. 겨우 100포기하고 뭐가 힘들다고 요새야? 저녁 안 할 거니? 오늘 정민이 일찍 온다니까 장 봐서 정민이 좋아하는 수육하거라. 어머니, 제가 입덧 때문에 돼지고기 냄새를 잘 못 맡거든요. 집에 있는 반찬이랑 국으로 상 차리면 안 될까요? 뭐? 사람 목숨 구하는 귀한이라는 남편한테 대충 집에 있는 음식이나 먹으라는 거냐? 난 우리 정민이 그렇게 안 키웠어. 새벽에 마장동 가서 최고 좋은 고기 사서 먹이고 생선 한 마리를 사더라도 수산시장에 가서 아주 싱싱한 걸로 골라서 먹였어. 결혼하고 지 마누라한테 철원 대접받으니 살이 쪽쪽 빠져서 얼굴이 지금 휑한 거 아니야. 내가 정민이 얼굴만 보면 아휴, 짠해서 눈물이 나. 죄송해요, 어머니. 지금 장 봐서 식사 준비 빨리 할게요. 김장의 저녁 식사 준비까지 하다 보니 몸에 무리가 왔는지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남편이 퇴근하면서 주방에 쓰러진 저를 보고 놀라서 여보, 왜 이래? 몸이 불덩이네. 정신 차려, 진수가. 어머니, 이 사람 왜 이래요? 몰라. 내가 그렇게 하지 말랬는데도 굳이 혼자서 김장을 한다고 고집 부리더니 탈이 난 거지. 아유, 누가 요즘에 김장을 100포기 한다고. 하여튼 미련하다니까. 남편은 황급히 차를 몰고 응급실로 갔고 한참 만에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의사는 임신한 몸으로 왜 이리 무리했냐고 놀라셨고 무조건 안정을 취하라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남편은 시어머니가 저한테 힘든 일을 시키려고 하면 화를 냈고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서운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에 대한 미움이 더 커져서 남편 앞에서는 저한테 잘해주는 척하면서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돌변했습니다. 아휴, 이게 뭐야? 미역국에 소금을 들이부었니? 이걸 누가 먹으라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만든 미역국을 싱크대 개수대에 버리고 반찬이 짜고 맵고 맛없다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먹어보니 간이 다 잘 맞는데 어머니 입에는 안 맞으시는 건가요? 어머니, 일부러 저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 알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얘가 생사람을 잡네. 넌 싸구려 입이니까 이게 맛있겠지. 우리 집은 이런 거 안 먹어. 진짜 수준 안 맞아서 못 살겠네. 너 가난하고 가방끈 짧은 거 그만 좀 티내라고. 그냥 너만 보면 분통이 터져. 우리 아들이 뭐가 모자라서 너 같은 애를 만났는지. 아휴. 심지어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거짓말까지 하며 저를 모함하기도 했습니다. 정민아, 엄마 너무 힘들어서 제명에 못 죽을 것 같아. 엄마, 무슨 일이에요?
며느리가 음식 냄새만 맡으면 헛구역질해서 방에서 쉬라고 하고 내가 요리했는데 간이 안 맞다면서 음식을 다 버리는 거야. 어떻게 시애미한테 그렇게 심하게 할 수 있는 거냐고. 엄마가 뭐 잘못하셨겠죠.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니에요. 너가 안 믿을 줄 알고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놨어. 이래도 엄마 말 못 믿어? 시어머니는 본인이 싱크대에 버린 음식들을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서 남편에게 보여준 거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몇 번씩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 사이를 이간질했고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도 차가워졌습니다. 아무리 제가 아니라고 해도 시어머니의 말을 더 믿더라고요. 그렇게 다정하던 남편은 제가 딸을 출산했는데도 병원에 와보지도 않고 집에 와서도 딸 얼굴을 건성으로 보는데 화가 났습니다. 여보, 당신 딸인데 어떻게 남대하듯 그럴 수 있어? 다른 여자들도 아이 다 낳는데 왜 당신만 이렇게 유세 떠는 거야? 내가 그때는 눈이 콩깍지가 씌어서 몰랐는데 당신 정말 팔자 고치려고 결혼하자고 한 거야? 우리 집 집안도 좋고 돈도 많고 내가 의사니까 그런 거야?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어디서 들은 거예요? 어머님이 그러시던가요? 저 절대 안 그래요. 냉담해진 남편은 그 이후로 외박이 잦았습니다. 저한테는 밤샘 근무한다고 해서 어느 날 갈아입을 속옷과 면도기를 챙겨서 병원에 갔는데 안녕하세요. 우리 그이 오늘도 밤샘 한다고 해서 갈아입을 옷 좀 가져왔어요. 요즘에 병원이 많이 바쁜가 봐요? 네? 김 선생님 오늘 정시에 퇴근하셨는데 집에 안 오셨어요? 아, 그래요? 제 휴대폰이 꺼져 있어서 연락을 못 받았나 봐요. 수고하세요. 남편의 거짓말에 저는 안 좋은 직감이 들었고 집 앞에서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늦은 새벽 집 앞으로 오는 차가 보였고 차에서 남편과 여자가 같이 내렸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여자 차를 타고 온 것 같은데 두 사람이 포옹하는 걸 목격하고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차가 사라진 뒤 남편에게 방금 그 여자 누구냐고 물었고 남편은 당당하게 만나는 여자라고 실토합니다. 여보, 어떻게 나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어요? 저한테 잘못했다는 소리도 안 하고 왜 그렇게 당당해요? 내가 뭐 잘못했어? 내 수준에 맞는 여자 만난 거고 나 그 여자랑 말도 잘 통하고 같이 살고 싶어. 당신이 눈치껏 빠져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은 그 이후로 대놓고 그 여자와 주말에 1박 2일로 여행 다니면서 외도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 사실을 알았지만 일부러 모른 채 넘어갔고 되려 남편 마음 하나 못 잡냐고 저한테 호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캐리어를 끌고 남편이 어딘가로 가길래 미희 아빠, 어디 가는 거예요? 나 그 여자와 살 집 구했고 이제 이 집에 안 와. 중요한 일 있으면 엄마 통해서 나한테 연락해. 나한테 전화하지 마. 여보, 지금 저랑 미희 버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당신 왜 이러세요? 그 여자가 당신 평생 돌봐줄 것 같아요? 당신 이용하는 거라고요. 남편은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갔고 시어머니가 제발 가지 말라고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울며 모든 게 제 탓이라며 저를 원망했습니다. 가출한 남편은 6개월이 지나도록 연락 한 번 없고 그 사이에 첫째 아주버님이 사업 투자를 한다고 시댁집을 보증으로 섰는데 사기를 당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과 토지도 다 빼돌려 사기로 다 날린 겁니다. 그 충격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몸져놓은 시어머니는 둘째 아주버님께 도움을 구했지만 나몰라라 외면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시어머니의 병세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얼마 후 남편이 집에 와서는 엄마, 저 큰일 났어요. 수술하다가 그만 실수로 의료사고가 생겨서 저 빨리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진행해야 돼요. 한 5억 제 계좌로 붙여주세요. 뭐? 너 그동안 왜 내 전화 안 받았어? 몇 달 만에 와서 돈 달라고? 첫째가 벌써 사고 쳐서 우리 집 재산 다 말아먹었어. 지금 완전 빈털털이라고. 말도 안 돼요. 아버지 물려주신 건물, 부동산이 얼마나 많은데 저 감옥 가게 생겼다고요. 엄마가 어떻게 좀 해줘요. 여보, 그런다고 어머님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세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 그 여자랑 헤어졌어. 알고 봤더니 그 여자 이혼했다고 나한테 거짓말하고 내가 사준 아파트며 외제차 다 팔아서 도망갔어. 여보, 내가 이렇게 빌게. 그러니까 어머니 설득시켜서 나 좀 살려줘. 그 돈 없으면 나 안 된다고. 환자 보호자들이 나 가만 안 둔대. 의사 자격 박탈하고 감옥에 넣는다고 난리라고. 죄송하네요. 고졸에 교양 없고 친정도 가난한데 제가 무슨 그럴 힘이 있겠어요. 시어머니 두고 저 혼자 나갈 수 있었지만 사람 된 도리로 당신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어머니 간호 잘해드리고 일은 잘 해결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여기 이혼 서류에 사인해주시고 법정에서 봐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하고 딸을 데리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시댁은 그 많던 재산을 다 잃고 결국 망했고 남편은 수십억의 수임료를 써서 법적 대응을 했지만 패소하고 의사 자격이 박탈되어 시어머니와 시골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후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중에 돈 한 푼 없이 딸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했습니다. 우선 추위라도 피해야겠다 싶어 작고 허름한 여관방을 구했습니다. 한동안 여기서 지내며 저는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이제 3살인 딸을 얻고 식당마다 돌아다니며 사장님, 여기 사람 안 구하나요? 저 돈 많이 안 받아도 돼요. 일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애기 엄마인 것 같은데 애 있으면 식당 일 못해요. 보아하니 맡아줄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딴 데 가봐요. 그렇게 몇 군데 식당을 돌아다녔지만 요즘 불경기라 일자리가 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아이가 배가 고플 것 같아서 한 국밥집에 들어가서 여기 국밥 한 그릇 주세요. 사람이 둘인데 한 그릇으로 되겠어요? 아이 먹이려고요. 전 배불러서요. 그런데 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고 식당 여사장님은 그걸 보시더니 국밥 하나 더 차렸으니까 이건 돈 안 받을게요. 아니에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보아하니 애기 엄마 사정이 딱해 보여서 그래요. 사장님의 호의를 그냥 받기에는 너무 죄송해서 식사를 다 하고 난 뒤 전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니래도 된다니까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설거지는 다 했고 이제 가게 문 닫으실 시간이죠? 홀 청소 제가 할게요. 제가 식당이라는 모습을 찬찬히 보던 사장님이 혹시 우리 식당에서 일해볼 생각 없어요? 전 좋죠. 안 그래도 오늘 하루 종일 일 구하러 다녔는데
다 거절당했거든요. 일만 시켜주시면 저 진짜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잘 됐네요. 일하던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저 혼자 일하느라 사람 구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애기 엄마랑 인연이 되려고 그랬나 봐요. 사장님이 주신 국밥 한 그릇을 먹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처음 보는 저한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게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요. 다행히 좋은 사장님 밑에서 일하면서 딸과 함께 살 돈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여관방에서 나와 방 2개짜리 월세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식당 일하면서 받은 월급으로 생활비며 매달 적금하면서 행복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딸이 커가는 걸 보면서 남편과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고통도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식당은 점점 손님들이 많아지면서 직원도 더 늘었고 저는 이곳에서 10여 년을 계속 일하며 사장님과는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특히 미희를 끔찍이 아꼈어요. 미희 엄마, 이거 국밥이랑 미희 좋아하는 반찬들 좀 했으니까 가서 미희 먹여. 식당 일하려 바쁘실 텐데 언제 이런 걸 만드셨어요? 매번 이렇게 미희 먹을 거 챙겨주시니 제가 어떻게 보답드려야 할지.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우리 사이에 무슨 보답이야. 미희 보면 내 딸 생각나서 더 마음이 가더라고. 저 여기 몇 년 동안 일했는데 사장님 가족이 안 보이셔서 좀 의아했는데 자녀분들은 멀리 있나 봐요? 나 남편하고 이혼했어.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 하나밖에 없는 딸이 나랑 유치원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둘 다 응급실에 실려갔어. 나는 깼는데 딸은 영원히 눈을 뜨지 못했어. 남편은 그날 내가 잘못됐어야 한다며 매일 술 마시고 날 괴롭혔고 결국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했어. 근데 남편 말이 맞겠다 싶어. 내가 딸 대신 살아났다는 게 너무 괴로웠고 한동안은 우울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 딸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 한켠에 묵직한 바위를 올려놓은 것처럼 심장이 콱 막혀?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사고였잖아요. 사장님 잘못 아니니 자책하지 마세요. 따님도 그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 또래 아이들만 보면 그동안 딸한테 못해준 것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미희도 사장님을 잘 따랐고 거의 식당에서 같이 지내며 손님들한테도 싹싹했습니다. 어느새 미희는 훌쩍 자라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미희는 성격도 밝고 공부도 잘해서 반에서 항상 반장을 하며 친구들한테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집안이 넉넉한 편으로 영어며 학과별로 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미희야, 넌 왜 학원 안 가? 같이 학원 다니자. 난 학원 안 가고 집에서 공부하는 게 편해. 그리고 우리 집 학원 보낼 정도로 돈 안 많아. 엄마 혼자 식당일 힘들게 하시는데 그런 곳에 호투루 돈 못 써. 아빠 안 계시는구나. 미희 넌 항상 밝고 당당해서 너네 집 되게 부자인 줄 알았어. 난 이제 엄마 일하는 식당으로 가봐야 돼. 내일 학교에서 보자. 학교 수업이 마치면 딸은 곧장 식당으로 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그래, 배고프지? 얼른 밥 차려줄게. 미희 왔구나? 오늘 아줌마가 미희 좋아하는 닭볶음탕 해놨으니까 어여 먹어.
진짜 맛있겠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한참 손님들이 많은 시간이라 미희도 같이 식당 일을 거들었어요. 테이블을 치우고 서빙도 곧잘 했어요. 아유, 미희야. 안 그래도 된다니까. 아니에요. 사장님이나 엄마 힘들게 일하시는데 돕고 싶어서 그래요. 별로 힘든 것도 아닌걸요? 손님들이 가고 난 뒤 조용한 시간에 식사를 하면서 미희야, 아까 선생님이 전화 오셨는데 너 오늘 체육 시간에 쓰러졌다면서?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어디 안 좋은 거야? 별거 아니야. 날도 덥고 해서 조금 현기증이 와서 걱정할 거 아니야. 정말 별거 아닌 거 맞아? 너 엄마 병원비 걱정하느라 아픈데도 말 안 하면 안 돼? 당연하지. 배고프다. 나 얼른 밥 먹을게. 어린 나이에 너무 일찍 철들어버린 딸이 안쓰러울 때도 많았습니다. 연애애들처럼 어리광 피우고 뭐 사달라고 조르는 게 더 편할 텐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심지어 미희는 집 청소며 설거지, 빨래까지 다 해놓아서 매번 그러지 말라는데도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라고 하는데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식당은 밤 12시가 되어 문을 닫고 집에 오면 새벽 1시가 다 되었습니다. 딸이 깰까봐 조심조심해서 조용히 집에 들어오면 엄마 왔어? 아유, 우리 딸 깼구나. 얼른 자. 괜찮아. 엄마 피곤하겠다. 집 청소는 다 해놨으니까 엄마 빨리 씻기만 하고 자. 저한테 딸은 제 전부였습니다. 딸이 없었다면 제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을까? 딸이 없는 제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모녀는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딸은 중학생이 되면서 공부하느라 바빠져 식당에 들르는 횟수가 줄어들다 보니 사장님이 서운해하더라고요. 어느새 미희가 중학생이 되었네. 3살 때 미희 엄마 손잡고 우리 식당에 국밥 먹던 게 엊그제 같은데. 아유, 세월 빨라. 요즘은 식당에 통 안 오네. 미희 얼굴 보고 싶은데. 그러게요. 미희 요즘 공부에 푹 빠져서 집에서도 새벽까지 공부해요. 의사가 되고 싶다면서. 그러려면 지금부터 공부 잘해야 된다면서요. 핏줄은 못 속이나 봐요. 남편이 의사였거든요. 미희한테 아빠 얘기 한 번 한 적도 없었는데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유, 아주 신기하네. 그러니 가족인 거지. 근데 헤어진 남편이나 시댁과는 전혀 연락 안 해? 네. 행여 저한테 연락할까 되려 겁나요. 절 또 얼마나 괴롭히려고 할지. 끔찍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 담임 선생님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애 어머님. 지금 당장 학교에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미희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수업 중에 갑자기 미희가 쓰러졌어요. 지금 양호실에 누워있긴 한데 상태가 심각해요. 심각하다뇨? 우리 미희 얼마나 아프길래. 선생님, 옆에서 미희 좀 살펴봐 주세요. 저 금방 갈게요. 머리가 새하얘져서 택시를 잡아타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학교에 도착했는지 너무 놀라서 아무런 생각도 나질 않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미 괜찮나요? 오셨군요. 저랑 양호실에 가보시죠. 지금은 좀 안정되었는데 아까는 갑자기 의식을 잃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미애야, 엄마 왔어. 어디가 안 좋은 거야? 엄마 바쁜데 왜 왔어? 나 잠깐 쉬면 괜찮은데. 매번 괜찮다 해서 엄마도 그냥 넘겼는데 이번엔 안 되겠어. 너 초등학교 때도 갑자기 쓰러졌고 너 이번에도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고 하니
얼른 조퇴하고 엄마랑 병원 가자. 딸은 괜찮다고 했지만 불안한 마음에 병원으로 갔습니다. 진료를 보고 나니 의사 선생님 표정이 안 좋습니다. 어떻게 이 지경이 되도록 병원에 안 오신 거예요? 애가 엄청 아팠을 텐데. 네? 심각한 건가요? 골수암입니다. 암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미 밥도 잘 먹고 건강했다고요. 선생님이 뭐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 착한 딸이 이런 병을 얻게 되다니. 딸과 저는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너 병 꼭 낫게 해줄게. 당장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우리 집 돈도 없는데 앞으로 치료비 많이 나올 텐데. 그게 무슨 소리야. 병부터 나아야지. 돈 걱정하지 마. 엄마 돈 많아. 딸을 병원에 두고 식당에 오는데 앞이 캄캄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멍하니 눈물이 흘러서 억지로 참았습니다. 이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사장님이 미희 엄마, 힘들면 오늘은 일찍 끝내고 들어가. 다른 직원들이 하면 되니까. 그러다가 미희 엄마까지 쓰러지겠어. 사장님, 아니에요. 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할게요. 요즘엔 암도 잘 치료하면 낫는다잖아. 그러니 희망을 가져보자고. 나도 어떻게든 도울 테니까 나한테 항상 상의하고. 네, 사장님. 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식당 일이 마치면 전 병원으로 향했고 하루하루 초췌해지는 딸을 보니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희야, 오늘 치료 잘 받았어? 약냄새가 역하지 않았어? 좀 그랬는데 이제 좀 적응되고 있어. 그런데 이번 달도 입원비며 치료비 많이 나왔지. 엄마 월급으로 힘들 텐데. 아우, 돈 걱정하지 말라니까. 넌 어떻게 하면 빨리 나을지 그 생각만 하고 치료만 잘 받으면 돼. 딸 침대 옆 간이 침대에 누워 숨죽여 울었습니다. 사실 순식간에 늘어나는 병원비를 감당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다음날 아침 원무과에 가니 김미희 보호자님, 이번 달 병원비 수납 빨리 해주셔야겠어요. 지금 며칠째 밀렸네요. 네,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꾸 이렇게 수납 안 되시면 퇴실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퇴실요? 아니, 저렇게 아픈 애를 퇴실시키는 법이 어딨어요. 그게 원칙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 병원비 수납 빨리 부탁드릴게요. 병원을 나오는데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무슨 수로 몇 천만 원이 나는 병원비를 낼 수 있을지. 지금 다니는 식당 월급으로는 어림도 없는 터라 막막했습니다. 사장님이 돈을 빌려주신다고 했지만 요즘 장사도 잘 안 되어서 사장님도 대출받아서 직원들 월급 주고 있는 걸 알고 있는 터라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매일 치료비 걱정으로 입맛도 없고 잠도 잘 못 자고 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시간에 한 남자 손님이 들어왔는데 낡고 해진 옷에 머리는 얼마나 안 감았는지 덕지덕지 기름기로 머리카락에 엉켜져 있고 악취를 풍기며 구멍난 신발을 신은 게 노숙자 같았습니다. 아저씨,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나가주세요. 미희 엄마, 나 너무 배가 고파. 하길래 얼굴을 보니 15년 전 저와 딸을 버리고 도망간 남편이었습니다. 미희 아빠? 정말 당신이에요?
나 맞아. 어떻게 여길 알고 왔어요? 미희랑 당신 찾으려고 우리 동네 근처 초등학교마다 다 찾아다녀서 이렇게 당신 있는 곳 알게 되었어. 예전 살던 동네 근처라 빨리 찾을 수 있었어. 근데 당신 대체 어떻게 지냈길래... 얼굴이 이게 뭐예요? 말하면 사연이 길어. 우선 나 배고파서 그러는데 밥 좀 주면 안 될까? 아니, 15년 만에 나 찾아와서 밥 달라고 그렇게 태연하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이 저한테 무슨 짓 했는지 몰라요? 알아. 그래서 많이 망설였는데 지금 나 도와줄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서 내가 너무 염치가 없었네. 갈게. 식당을 나가는 남편을 보니 미운 정도 정이라고 다시 남편을 불렀습니다. 그럼 밥이나 먹고 가요. 그래. 고마워. 국밥을 말아서 주니 남편은 허겁지겁 금세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사장님은 눈치껏 얘기하라며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무슨 염치로 날 찾아왔어요? 그때 우리 집 망하고 의료사고로 나 완전히 빈털털이 되었어. 이제 의사도 못하고 엄마 고향인 시골로 내려가서 다 잊고 조용하게 살았어. 그 잘나가는 형들은 엄마랑 날 본체만 채하고 전화도 안 받더라고. 그렇게 남의 밭에서 농사 지으며 근근히 살았는데 어머님이 매일 당신 찾으며 우시더라고. 당신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던 거 후회하시면서 당신 꼭 찾아달라고 하더라.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싶다며 그 얘긴 꼭 하고 죽고 싶다고. 그리고 미희를 많이 보고 싶어 하셨어. 미희 사진을 항상 끼고 다니면서 보고 싶다고 우셨어. 그렇게 얼마 안 있다가 몸이 급격히 안 좋아지시면서 돌아가셨어. 어머님이 절 찾으셨다고요? 저한테 용서를 빌고 싶었다고요? 항상 시어머니께 저를 왜 그렇게 미워하고 괴롭혔는지 묻고 싶었거든요. 지금 와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제가 받은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건데요. 씁쓸한 마음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다시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도 그 낯선 시골에서 혼자 지내기 싫어서 당신과 미희 살던 그 동네로 가서 혼자 살았어.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공사장에서 일하면서 그래도 생활비는 벌 수 있었어.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얼굴 안색은 왜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그게 공사장에서 일하는데 몇 번이나 갑자기 픽픽 쓰러져서 병원에 갔더니 간암 말기라는 거야. 네? 암이라고요? 그러게. 당신한테 못되게 군 거 벌 받았나 봐.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다 보니 돈이 바닥이 나더라고. 결국 병원에서 나와서 집에서 지내는데 이대로 세상 떠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당신이랑 미희 얼굴은 보고 가야겠다 생각했어. 근데 미희는 집에 있어? 많이 컸겠다. 미희 지금 병원에 있어요. 미희 골수암이래요. 뭐? 골수암? 아니 그 어린애가 무슨 암이야. 이건 말도 안 돼. 미희야, 아빠가 잘못했어. 다 나 때문이야. 남편은 빨리 미희를 보고 싶다며 병원으로 같이 갔습니다. 병실 앞에서 머뭇거리더니 나 15년 만에 우리 딸 만나는데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없잖아. 문 창문으로 미희 얼굴만 볼 수 있게 해줘. 남편은 병실엔 못 들어오고
창문으로 미희 얼굴을 보고 숨죽여 오열을 했습니다. 남편이 제게 연락처며 집 주소를 주면서 언제든지 미희 아프면 연락하라고 합니다. 나 사실 이 세상에 큰 미련 없었는데 이제 미희가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되었어. 미희 앞에 떳떳하게 나타나려면 옷도 좀 사 입고 돈도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한 달 후에 다시 찾아올게. 나와도 되는 거지? 미희 때문이에요. 미희한테는 당신이 아빠잖아요. 저 사실 미희한테 아빠 얘기 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갑자기 아빠가 나타나면 많이 놀랄 거예요. 그래. 당신 마음 이해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남편은 아픈 몸으로도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마련해 정장도 사입고 머리도 깎고 미희 줄 간식이며 선물도 사서 한 달 후에 다시 식당으로 찾아왔습니다. 당신 왔어요? 이 정도면 나 미희한테 안 부끄럽겠지? 미희가 뭐 좋아할지 몰라서 선물도 사왔는데 마음에 들어할지 모르겠네. 미희도 아빠 보면 좋아할 거예요. 사장님, 저 잠깐 미희 병원 갔다 올게요. 그래, 미희 엄마. 천천히 있다 와. 제가 인사를 못 드렸네요. 미희 아빠입니다. 일전에는 경황이 없어서. 네, 그때 인사드릴 분위기가 아니라서 저도 그랬네요. 미희 엄마나 미희는 친가족처럼 수십 년 같이 의지하며 살고 있어요.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미희 아빠가 두 사람 잘 지켜주세요. 네, 그래야죠. 미희 엄마랑 미희한테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미희 엄마. 이거 미희 좋아하는 음식들 몇 개 쌌는데 미희 줘. 네, 늘 고마워요. 사장님 해준 음식 미희가 엄청 좋아하잖아요. 남편과 병원을 찾았고 남편을 처음 본 미희가 많이 놀란 것 같았습니다. 미희야, 그동안 말 못했는데 이분이 너희 아빠야. 아빠라고요? 저한테 아빠가 있었어요? 어떻게 15년 동안 한 번도 안 오신 거예요? 미안하다, 미희야.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 자격도 없어. 미희야, 아빠가 일부러 안 온 건 아니고 사정이 있었어. 나한테는 원래 아빠가 없는 줄 알고 전혀 잊어버리고 살았지만 항상 나도 남들처럼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늘의 소원을 빌었어요. 저한테 아빠 만들어 달라고요. 아빠,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거예요? 미희야, 아빠 용서해줘. 미안하다. 아빠가 엄마한테 너무 큰 잘못을 해서 엄마와 너 앞에 나타날 수가 없었어. 여보, 나 당신 없이 사는 동안 당신한테 정말 죽을 죄 저질렀던 거 이제 생각나더라고. 정말 미안해. 남편은 무릎을 꿇고 울면서 제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일어나요. 당신 몸도 안 좋은데. 아빠, 어디 아파요? 아니야, 미야. 아빠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딸 병 꼭 낫게 해줄 테니까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치료 잘 받아야 돼. 아빠가 예전에 의사여서 아는 의사가 많아. 최고 좋은 데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알아볼 거야. 미야, 걱정하지 마. 아빠 의사셨어요? 제 꿈이 의사인데. 아빠 훌륭하신 분이셨네요. 맞아. 아빠는 아픈 사람 병 낫게 하는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셨어. 이제 우리 딸 병도 낫게 해주실 거야. 미희야, 얼른 쉬고 나 엄마랑 할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올게. 네, 아빠. 저 아빠가 사온 간식 잘 먹고 선물 뜯어보고 있을게요. 이렇게 제게 아빠가 생긴 게 너무 좋아요.
남편은 복도로 나와서 나 한 달 동안 예전에 우리 집 재산 관리하던 세무사 찾아가서 부동산이며 다시 확인해보니 내 명의로 된 땅이 하나 있었는데 거의 쓸모없는 땅이라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다시 알아보니 그 땅이 가격이 폭등해서 30억이나 되었더라고. 난 그 돈 필요 없으니까 그 돈으로 우리 미 수술시키고 좋은 병원 알아봐서 치료하자. 30억이요? 갑자기 어떻게 그런 돈이... 그러게. 내가 죄 뉘우치고 다시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하늘에서 도와줬나 봐. 이 돈 내 돈 아닌 거 알아? 당신이 그날 준 따끈한 국밥 한 그릇으로 나 다시 살 수 있었고 이렇게 우리 딸도 만날 수 있었잖아. 그 국밥 값이라고 생각해줘. 남편은 저와 같이 은행에 가서 제 계좌로 30억을 이체했습니다. 다시 예전의 당신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감사해요. 이게 원래 당신 모습이잖아요. 이 돈 우리 미희 위해서 평생 쓸게요. 감사해요. 엄마가 당신 힘들게 할 때 내가 옆에서 막아줘야 했는데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어. 정말 당신 얼굴 보면 면목이 없어. 옛날 일인데요. 이제 우리 미희만 생각해요. 예전 일 저 다 잊었어요. 어떻게든 딸과 살려고 안 해본 일 없이 악착같이 살았어요. 나 만나서 고생만 하고 정말 미안해. 얼른 이 돈으로 밀린 병원비부터 수납해야 되겠어요. 수천만 원 되는 병원비를 수납하니 너무 안도가 되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희가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서 남편의 병세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남편은 괜찮다고 했지만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시켰습니다. 나한테 뭐하러 돈 써? 나 어차피 가망 없는 거 당신도 알잖아. 미희한테 더 신경 써.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 미희 아빠잖아요. 당신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미희 병원비도 대줬는데 제가 당신한테 고맙죠. 당신 없었으면 우리 미희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 당신 곁에 우리가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지내세요. 저는 딸과 남편 병원을 드나들며 간호를 했고 남편 좋아하는 요리도 해서 같이 먹고 남편이 더 많이 행복해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딸도 몸 상태가 좋은 날엔 남편 병실을 찾아 같이 수다도 떨고 웃음소리로 병실이 시끌시끌했습니다. 미희에겐 아빠는 큰 선물이었습니다. 미희가 저렇게 크게 웃고 어린애처럼 어리광을 부리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희야, 아빠하고 약속하자. 미희 꼭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 되는 거다. 그래요, 아빠. 저 아빠처럼 훌륭한 의사 꼭 될게요. 저 공부도 잘해요. 의사 되어서 저는 아빠처럼 아픈 사람들 병 고쳐주고 싶어요. 여보, 내가 주변에 알아보다가 암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저명하신 교수님께 미희 치료할 병원 알아봐 달라고 했어. 그랬더니 일본 병원에 연락하셔서 다행히 거기서 치료를 해준다는 통보를 받았어. 그 병원에서 치료받고 암 완치된 환자들도 많고 정말 최고의 병원이니까 우리 미희 이제 걱정 없어. 정말요? 잘 됐어요. 아빠가 우리 미희한테 선물을 해줄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네. 남편은 마치 큰 숙제를 해결한 것처럼 며칠 후 저와 딸이 보는 앞에서 마음 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언제든지 남편을 볼 수 있게 집에서 멀지 않은 납골당에 남편을 모셨습니다. 남편이 알려준 연락처를 받고 그 의사분을 만났습니다. 그 의사분은 일본 병원에 다 얘기해놨다고 몇 가지 서류를 주며 찾아가라고 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몇 번이나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습니다. 딸은 일본에서 치료를 잘 받아 다행히 완쾌되었습니다. 전 남편이 준 돈으로 딸과 함께 살 집을 마련하고 국밥집 사장님 가게가 있는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평생 월세 없이 사장님이 장사하고 싶을 때까지 하라고 했죠. 그리고 국밥집이 장사가 잘 되어서 가게 확장을 하면서 2호점은 지금 제가 인수를 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딸은 의사가 되겠다고 밤잠 줄이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불행하다고만 생각했던 제 인생이 돌아보면 좋은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